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알부자 진행의 강준입니다. 2018년도도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로 기억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겨울로 접어들면서 직접 임장 활동하시기엔 참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 알부자 시청하시면서 먼저 정보를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오늘도 역시 다양한 정보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부동산에 대해서 또 고민 있으시다면 저에게 전화 주시면 깔끔하게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함께 하실 분 또 이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스인베스트 황진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황진현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부동산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자, 오늘도 그 아는 것에 힘이 되는 정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강의 내용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시나 부동산과 세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들어볼게요. 네. 네, 오늘도 부동산과 세금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양도소득세, 그 중에서도 양도란 무엇인가 거기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양도에 대한 자산은 무엇인가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양도에 대한 과세 대상이 자산입니다. 자,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입주권이라고 부르죠. 이거는 입주권입니다. 그리고 지상권,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전세권, 건물 내부를,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 내용이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임대차 보호법에 세입자가 보호를 받으려면 그 집에 전입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래서 전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세입자는 그 부동산에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임차권을. 그거를 부동산 임차권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전출된 상태에서도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이런 자산들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이 양도 또는 취득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내용들이 걸려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걸려 있죠. 양도소득의 귀속 연도, 양도 차익,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세율 적용 등 과세 표준 계산 시 중요한 기준 시기가 되면 물론이고요. 각종 비과세, 감면 요건 판정, 법령 적용의 시기 등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이 양도 또는 취득 시기입니다. 이 내용만 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어떻게 판정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판정이 되네요. 먼저 대금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입니다. 자, 대금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자, 말이 좀 어렵지만 결국은 잔금 치른 날이란 얘기죠. 잔금 치른 날이 나의 그 양도 또는 취득 시기가 되는 겁니다. 파는 사람은 양도 시기가 되는 거고요. 매수자는 취득 시기가 되겠죠. 단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는 등기 접수일이 거래 시기가 됩니다. 자,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를 먼저 이전했다고 하면은 그 등기 접수일이 거래 시기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이제 등기 이전일이 그 기준일이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접수일입니다. 등기 접수일. 자, 다음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렇습니다. 자, 등기부 또는 등록부 거기에 이제 등기 또는 등록 접수일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도 접수일입니다. 자,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배울 때 처음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양도소득세는 등기 유무와 상관없다.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도 우리는 양도소득세를 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등기나 등록 접수일이 기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기준은 잔금 치른 날이 되겠죠.
결국은 등기를 안 해도 잔금을 치렀다면 그날이 대금 청산일이 되는 겁니다. 자,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자, 상속은 상속 개시일입니다. 즉 사망일이 되겠죠. 그리고 증여는 증여 받은 날, 자, 증여 등기 접수일이에요. 이것도. 자, 증여 등기 이전일이 아니라 접수일입니다. 자, 이런 시기를 우리는 양도 또는 취득 시기라고 보고요. 다른 경우도 한번 볼게요. 만약에 토지가 허가 대상 지역의 토지라고 하면은 그 허가 대상 토지를 양도한 경우는 이렇습니다. 자, 토지 거래 허가 대상 토지를 거래하면 대금 청산 후 허가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므로 대금 청산일이 양도 시기가 됩니다. 자,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하다라는 거는 처음에 계약을 맺은 그 날짜부터 유효하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허가 대상 토지에서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이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될 겁니다. 자, 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 시기는 경락인이 매각 조건에 의한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될 거고요. 자, 취득 시기의 의제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이게 부동산 그 관리가 시작된 날이, 체계적으로 관리된 날이 1984년인가 봐요.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걸로 보겠다라는 게 취득 시기의 의제입니다. 자, 다음 내용이요. 다음은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한번 봐야겠죠. 이게 뭐 그냥 봐도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한데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양도가액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양도가액이란 이런 얘기죠.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금액, 결국은 판 금액이에요. 매도한 금액.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입주권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양도일까지 투입된 원가의 권리금까지 상당액 가산을 한 금액이 우리는 양도가액을 봅니다. 자, 양도가액에서 우리 취득가액을 빼야겠죠. 취득가액 얘기만 들어도 아시겠죠? 내가 취득한 금액이에요. 취득금액입니다.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질 거래가액으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된 가액을 우리는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근데 이 취득가액에 이런 게 포함이 돼요.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기 이전 전에 발생한 소송비, 화해 비용 등도 포함을 시킵니다. 우리는 취득가액에. 자, 거기서 취득가액을 빼주고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주고 또 필요경비라는 걸 빼주죠. 자, 필요경비는 이런 겁니다. 필요경비를 우리는 자본적 지출액과 수익적 지출액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자본적 지출액입니다. 자,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의 설치, 빌딩 등의 피난시설들의 설치 등등등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이렇게 텍스트로만 이해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그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를 내가 수리를 했어요. 수리를 했으면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근데 통째로 교체를 했어요. 교체를 하면 인정을 받아요. 그런 거를 우린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하는데 저도 정확히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그 경계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을 잘 못 드리겠네요. 여하튼 이 자본적 지출액을 우리는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걸 빼주게 되면 우리 양도차액이란 금액이 나오게 되죠. 양도차액은 이런 겁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하고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양도차액이라고 하는데요. 그 양도차액에서 우리는 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게 됩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요즘 말이 많은 거죠.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 시에 24%, 요 밑을 표로 볼까요? 3년부터 24%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고요. 10년이 지났을 때는 최대 80%까지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습니다. 1세대 1주택 외에 그 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10%부터 30%까지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게 됩니다.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뺀 금액을 우리는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부르고요. 양도소득 금액에서 이제 기본 공제라는 게 있어요. 기본 공제는 요 금액인데요. 이 금액은 이 과표에 포함되면 무조건 빼주는 겁니다. 자, 이 금액을 빼고 나면 우리는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과세 표준이 이거예요.
1,200만 원 이하부터 5억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기본세율 6%부터 42%까지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18년 4월 1일부터 또 바뀌게 되죠. 그것도 조정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일 때는 10%의 중과세가 붙습니다. 기존에 6%였던 게 16%로 가고요. 3주택 이상일 때는 20%가 붙게 되죠. 그래서 26%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 62%까지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주택은 1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요. 자, 이게 조정지역 내에서 이제 2년 이상 거주한다는 조건도 또 포함될 수 있겠죠. 1년 미만 보유했을 때는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40%의 단일 과세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고요. 1년에서 2년 사이는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일반 세율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등기 양도를 할 때 이게 미등기 전매라는 거죠. 신고를 안 하고 등기를 안 하고 바로 제3자한테 넘기는 건데요. 그때는 7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 양도소득세율만 70%고요. 이 위에 또 과태료가 있죠. 과태료도 또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 전매할 경우는 50%의 단일세율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적용을 받게 될 양도소득세율이에요. 자, 양도가액하고 취득가액 등등등을 빼서 이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이제 세율을 곱해주게 되죠. 그 세율을 곱해주면 우리는 양도소득세 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을 한번 볼게요. 자,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라는 것이 있어요. 자,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기타 자산을 양도할 경우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는 예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가 붙고요. 그리고 하루에 0.04%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또 붙습니다. 참 이거 쓸데없는 돈이죠. 쓸데없는 돈입니다, 이거. 안 받지 않거든요. 그 날짜 되면 꼭 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확정신고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확정신고는 이렇습니다. 당해년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입니다. 한 건이 아니에요. 여러 건 양도한 경우는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물건지 관할 세무서가 아니에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한 건만 양도를 했다 그러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정부에서 결정하고 고지를 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고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공제받아야 될 뭐 필요 경비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자,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또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무신고 가산세 20% 예정신고하고 똑같죠. 그리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0.03%가 추가 부담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금을 안 받는 경우는 없어요. 몇 년이 지나서 가산세, 가산금 다 나오니까요. 꼭 그때 납부하실 때 납부하시는 게 경제적일 것 같습니다. 자, 양도소득세는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라는 건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면요.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고요.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액의 2분의 1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데 이걸 뭐 나 12개월 할부로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요. 딱 2개월 이내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게 양도소득세에 분납할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자, 이게 이제 궁금하실 내용 같은데 양도소득세라는 건 이제 비과세 요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1가구 1주택자한테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조건이 이렇습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가 1세대를 기준으로 하고요. 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등기된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을 것. 자,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고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합니다. 2년 이상 보유하고 또 양도가액이
9억 이내여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맞지 않는다면 비과세 요건이 안 되는 거죠.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교집합으로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가액이 9억 이하여야지 우리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9억이 넘어가면 그러면 양도세를 다 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만약에 10억에 매매가 됐다고 하면 1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납부를 하시면 돼요. 9억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양도가액이 9억 이하일 때 우리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 요건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양도의 현재 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자, 1세대라는 개념은 이게 주민등록법상이나 민법에서의 개념과 세법에서의 개념이 달라요. 1세대란 기준. 자, 1세대란 기준은 이렇습니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 부부죠. 거주자 및 배우자, 그리고 그들, 거주자 및 배우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같은 주소지에서 주민등록 열람을 했을 때 거기에 나오면 다 한 세대란 얘기예요. 자,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부모, 자식이죠. 그리고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까지 포함을 하고요. 거주자 및 배우자, 즉 부부의 형제, 자매까지 포함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같은 주소지 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다 1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주민등록 열람을 해봤을 때 그 안에 들어있으면 다 1세대예요. 거기다 뭐 세대 분리를 따로 해놓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는 다른 세대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표 열람을 했을 때 한 세대로 거기에 다 올라와 있으면 한 세대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우자가 없는 자 중엔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는 한 세대로 봅니다. 이런 거는 한 세대로 보고요. 지금 우리 1세대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주택에 대한 정의를 한번 알아볼게요. 1주택에 대한 정의도 우리가 아는 주택법이나 그 세법하고의 개념이 좀 달라요. 일단 세법은 이렇습니다. 주택 및 오피스텔 등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 자, 주택이든 오피스텔이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면 세법에서는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단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로 주택을 판별한다. 자, 세법하고 주택법하고 다른 내용이 이거죠. 세법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을 하면은 주택으로 인정을 합니다. 다만 주택법에서는 공부상 주택으로 나와 있어야지만 그것을 주택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자, 오늘은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요건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다른 내용으로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내용 살펴봤는데요. 매 시간 강의를 해드리지만 이 세법의 내용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궁금하신 부분이 참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는 저에게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외에도 모든 상담 접수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이번에 또 시청자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저는요, 영등포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요즘 부동산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진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네. 지금 제가 이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지 보유해야 하는지 고민이 돼서 전화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아무래도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좀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기대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될지 저희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면 요거부터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부동산은 항상 일정한 사이클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누구는 5년, 아니면 10년, 이 정도로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등락을 반복한다라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부동산의 침체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지만, 부동산 그래프는 이래요. 만약에 주식 그래프 같으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갈 텐데, 부동산은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올라갔다가 갔다가 올라갔다 갔다 이렇게 가거든요.
최소한 내가 가진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질 염려는 거의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가장 안 좋은 조건을 가진 시기예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매수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시기라고 보는 거죠. 지금 가지고 계신 곳이 영등포 재건축 아파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영등포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집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고요. 거기에 네. 개발 계획도 상당히 많이 지금 세워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뭐 당장 꼭 나는 지금 현금이 필요해.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보유를 하는 쪽이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아무래도 부동산이다 보니까요. 저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담 도움 네. 되셨을까요? 네, 많은 도움이 됐고요.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 다름이 아니고 제가 그 김포 향산리에 오피스텔 하나를 분양받았는데 네네. 사실 자금의 여유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받은 거라서 네. 지금 괜히 받았나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는 분양가에서 조금 피가 오르면 바로 매매할 생각인데 이거를 어떻게 뭐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 드렸거든요. 네. 아무래도 앞으로의 전망이 좀 가장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바로 여쭤보도록 네. 할게요. 대표님 네. 도와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지역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 김포에 지금 향산이라고 하셨는데, 예. 김포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지역으로 포함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 앞으로도 투자하기에 유망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물건은 향산리의 오피스텔이네요. 예, 맞아요. 자, 이 물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피스텔은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예.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게 오피스텔인데 이 수익형 부동산이 그 가격의 상승을 이루려면은 수익이 나야 돼요. 그렇겠죠? 예. 예. 수익이 여기서 수익이 나려면 물론 임대가 잘 돼야 되고 수요가 그만큼 많아야겠죠. 예, 맞아요. 근데 김포 향산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그 주변에 뭐 대단지,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거나 뭐 유통상가가 들어온다거나 그런 호재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 거예요. 예, 아, 수요가 줄어든다는 건 임대료가 내려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예. 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오피스텔이 수요가 많아서 뭐 잘 됐다고 해요. 잘 됐다고 해도 그 지역에는 다른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네. 한 군데서 성공했다면, 분양에 성공했다면 다른 쪽에서도 건축을 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세입자 같은 경우는 좀 새 건물 쪽으로 옮겨가겠죠. 네. 그러면 지금 그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오피스텔은 점점 세를 내려야 될 거예요. 세를 내리게 되면 결국 임대 수익이 떨어지고 수익형 부동산에서 임대 수익이 떨어진다는 거는 결국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아, 예. 그래서 지금 향산리에 가지고 계신 오피스텔은 좀 민망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크게 메리트가 없는 상품이고 지금 현재도 큰 메리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지금이라도 지금 매매를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최대한 좀 빠르게 정리를 하시는 게 이게 마음고생이죠. 마음고생을 안 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도적으로 좀 추천을 도와주시긴 했는데요. 그래도 꼼꼼하게 예. 살펴보시고 현명한 판단해 보시기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상담 모두 마쳐봤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프라인에서 또 강의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자리인지 설명 들어볼게요. 네. 자, 저희 황스인베스트는 매주 토요일 이 종잣돈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미나는 부동산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배우시려는 분들한테 뭐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행정,
법률, 뭐 이것들을 얘기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 공부하시려는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는 세미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신청은 이 번호로 하시면 됩니다. 02-3153-2594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그 정원제로 세미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실 때 꼭 예약 전화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예약 후에 꼭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황진현 대표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저희 이번엔 본격적인 부동산 지역 분석 시작해 봐야겠죠?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볼게요.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오피스텔입니다. 위치는 1호선 의정부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있고요. 면적은 분양 면적 79.83제곱미터, 전용 면적 59.76제곱미터입니다. 구조는 3룸인데요. 방 3개와 거실, 주방과 욕실 2개, 그리고 발코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20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첫 번째 지역 경기도 의정부동으로 와봤습니다. 역시 오피스텔 정보인데요.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 바로 만나보죠.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준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준입니다. 이 새 도로가 뚫리거나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새 철도가 놓여지게 되면 이 부동산 쪽으로는 바로 돈이 보인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준비한 이 의정부시 의정부동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후에 이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피스텔에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정부 오피스텔의 핵심 사항부터 일단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내용들 좀 있을까요? 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교통, 두 번째 생활 인프라, 세 번째 개발 호재로 이루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교통 같은 경우는 의정부역에서 도보 3분 거리, 걸어서 3분 거리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다른 이 지역으로 지하철을 이용해서 진출입이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차 이용 시 서울 외곽 순환도로죠. 바로 호원 IC와 의정부 IC를 이용해서 역시나 다른 이 타 지역으로 진출입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실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 구리 포천 고속도로입니다. 바로 민락 IC와 동의정부 IC로 역시나 진출입이 괜찮을 것 같고요. 거기다 동부간선도로로 바로 이 서울로 진출입이 또한 가능하겠고요. 생활인프라입니다. 바로 의정부 제일시장이죠. 재래시장이 근처에 있고요. 거기다 신세계백화점과 대형 영화관이 두 곳이 있고 거기다 이 초중고등학교가 포진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이나 자녀를 두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생활인프라의 장점을 보일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 중랑천 인근이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도 있기 때문에 이 시민들의 여가 시설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돼 있는 곳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개발 호재입니다. 바로 GTX 신호선이 예정이 되어 있고 SRT 추진 그리고 광역 행정타운 1구역 그리고 구리 포천 고속도로죠. 바로 서울 세종 고속도로와 연결이 된다라고 하고요. 거기다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으로 이 YG 엔터테인먼트에서 K-팝 클러스터와 이 프리미엄 아울렛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한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피스텔의 핵심 사항들 일단 만나보셨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입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정말 초역세권이더라고요. 도보로 3분 거리에 지하철역이 있다고요. 네, 현재 이 물건지에서 요약을 해보자면 이 교통과 환경 그리고 생활 인프라의 모든 가치가 이곳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정부역이 230m, 그러니까 도보로 3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직주 근접성이 뛰어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거기다 신세계백화점은 이 역사 내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쇼핑도 즐겨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 제일시장과 청가 야채시장으로 이 재래시장을 이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과 이 시민들의 여가 시설을 책임질 수 있는 이 중랑천이 있고요. 자, 거기다
거기다가 이 경희초등학교 쉽게 얘기해서 이 많은 학군들이 포진이 잘 되어 있고요. 젊음의 거리 그리고 의정부역, 경전철이 앞쪽으로 또 있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의 지역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 호원 IC와 장안 IC로 자차를 이용해서 타 지역으로 진출이 굉장히 빠르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을지대학교 부속병원은 앞으로 생길 것이고 이 가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이 있어서 이 병원 인프라 역시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도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도 같은 경우는 현재 물건지가 이쪽에 굉장히 의정부역과 이 의정부역 경전철역이 굉장히 가깝게 이루어져 있고요. 현재 지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1km 반경을 이렇게 지도로 이렇게 표기를 해봤는데요. 이곳에 자 세모 표시는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거기다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정말 다양한 학군이 이렇게 포진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렇게 항상 장점만을 설명을 드리는데 이 인프라 같은 경우는 완성형에 가까운 곳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완성이 된 인프라보다는 완성형에 가까워지는 인프라를 이 투자를 하시는 투자 지역으로 선점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유는 이 완성형이 되어가는 과정보다는 완성형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과정이 되게 되면 이건 역시도 호재로 바라보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정말 이 완성형에 가까워지는 이 의정부에 대해서 이 투자 선정지로 선정을 해보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빠르게 전화를 주셔서 선정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입지들 일단 살펴봤는데요. 뭐 역세권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동도 편리하다라는 내용까지 저희가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건물 내용 살펴볼게요. 자, 오피스텔 총 20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네. 건물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 층수 같은 경우는 20층으로 굉장히 고층입니다. 거기다 세대수는 76세대고요. 준공은 2019년도 1월 초에 바라보고 있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90%입니다. 조례가 이 의정부 자체 조례가 이 주차장이 무조건 뭐 100%가 나와야 된다가 아니기 때문에 뭐 주변에 투자하는 건물 거의 다 대부분 비슷하다라고 하고요. 거기다 구조 같은 경우는 방 3개, 화장실 2개, 주방, 거실, 발코니로 이루어져 있고 전용은 약 59.76제곱미터입니다. 이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60제곱미터 미치다, 그러니까 이하다라고 하는 것은 임대를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60제곱미터 이하면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내부 같은 경우는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담아오지 못했는데요. 자, 이 내부에는 타입이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A타입부터 D타입까지 전부 다 60제곱미터 이하라는 것입니다. 오셔서 정말 입맛대로 고르실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1월 달에 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모델하우스가 운영이 중이라고 하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한번 전화를 주셔서 선정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준공은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초면 준공이 완료가 되는 역세권 오피스텔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요즘 GTX가 정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GTX 노선이 또 의정부에도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도 알아볼게요. 호재를 살펴보기 전에 의정부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신데요. 의정부를 하면 우리 앵커님한테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의정부 하면 떠오르는 이 단어, 그러니까 이미지가 있으실까요? 의정부요? 네네네. 사실 의정부 하면 저한테는 군인이 좀 많이 떠오르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미군 부대인데요. 바로 이 미군 부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군사 도시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2019년도 2월 달에 모든 미군 부대가 폐쇄가 된다라고 합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평택으로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의정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정부시 복합 문화 융합 단지가 본격 착수한다라는 것인데 참 내용은 긴데요.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곳에 뽀로로 테마랜드 및 패밀리 호텔이 조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제 딸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뽀로로 테마공원이 생긴다고 하면 전 연관 회원권을 끌어서 한번 꼭 가볼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 프리미엄 아울렛과 YG 글로벌 K-팝 클러스터가 조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많이들 아시는 이 YG 엔터테인먼트에서 K-팝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라는 거는 현재 이 K-팝으로 우리나라 한류를 정말 많이 외국에다도 알리고 있죠. 그 클러스터가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곳에 공연뿐만 아니라 K-팝을 다른 지역에 다른
다른 나라에 알려드릴 수 있는 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라는 건데요. 조성과 더불어서 바로 프리미엄 아울렛, 현재는 뭐 파주나 뭐 김포, 시흥에 있는 이 프리미엄 아울렛을 착공을 해서 완공을 시키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제일 좋은 건 그러니까 좋게 되는 건 뭐냐면 1조 7천억의 기업 투자 효과로 인해서 4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4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근로자 수, 일자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일을 하는 4만 명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인구가 굉장히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굉장히 핵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사고요. 거기다 의정부 광역 행정타운 1구역 새판 쩐다라는 기사인데요. 자, 현재 이곳에 현재는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군 기지를 반환을 하면서 이 부지에 어떤 것을 지을까라는 건데, 이곳에 광역 행정타운은 물론이며 현재 이 각 의정부에 사는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것을 지을지 고려를 해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정부 홈페이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청 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나 의견을 많이 수립을 한다라고 하니까 정말 호재에 대해서 정말 무궁무진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정말 많은 분들이 현재 주목을 하고 있는 GTX C노선입니다. 자, 이것이 뚫리게 되면 의정부에서 강남까지 약 13분 만에 가실 수 있다라는 건데요. 앞전에 이 A 노선이나 B 노선이나 C 노선이 계획을 했을 때 이 C 노선이 사실 무산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 금정에서 의정부까지의 C 노선이 연결이 되는데, 이 금정에서 수원까지 연장을 하고, 그리고 의정부에서 양주까지 연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에 건설을 예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큰 이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 SRT 2024년 의정부까지 연장되나? 자, 앞서 말씀드린 GTX C노선은 예정이고요. SRT 2024년에 의정부까지 연장되나? 이것은 추진입니다. 하루빨리 추진까지 되면 참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은 동부간선도로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이 교통의 인프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동부간선도로의 지하 사업을 구체화한다라는 건데, 현재는 의정부에서 월계까지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끝 무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월계에서는 나머지 강남까지는 이 도시고속도로와 되는 이 지하화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으로 인해서 의정부에서 강남까지 약 25분 만에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종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정부시 복합문화융합단지 본격 착수, 근로자 4만 명 일자리 창출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거기다 의정부 광역 행정타운 1구역을 세 판을 짜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GTX C노선 너무나 핵심이고 이슈죠. 의정부에서 강남까지 약 13분 만에 가실 수 있는 개발 호재가 있고요. 거기다 SRT 2024년까지 의정부까지 연장을 해서 추진을 빠르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거기다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을 구체화해서 현재 월계에서 의정부까지 확장 공사 중에 있고, 완료가 되면 의정부에서 강남까지는 약 25분 만에 가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인사를 드렸을 때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정말 새 길이 뚫리고 새 철도가 생기게 되면 정말 돈이 보인다라는 지역이 의정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단순히 GTX만 있는 줄 알았는데요. 다양한 호재들을 가지고 있는 의정부동 오피스텔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호재들을 가지고 있는 이 오피스텔의 가격 정보는 어떻게 될까요? 네. 현재 매매 금액은요, 1억 9,40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1억 8,500만 원 예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900만 원으로 예상을 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이 의정부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로는 보증금 2천에 7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대출 예상 금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1억 7천만 원입니다. 요즘 이 수익형 월세 투자를 하시면서 이런 물건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들 정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400만 원을 예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박세준 팀장과 함께 의정부동 오피스텔 정보 만나봤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이외에 더 궁금하신 부분은요, 02-3153-2594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의정부 오피스텔 정보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부동산 현장도 만나볼게요.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오피스텔과 주택입니다. 위치는 1호선 구로역에서 도보로 약 6분 거리에 있고요. 면적은 두 가지 타입이네요. 오피스텔 A타입은 41.4제곱미터, B타입은 42.5제곱미터입니다. 주택 A타입은 28.45제곱미터, B타입은 28.25제곱미터. 자, 구조는 투룸 구조고요. 방 2개와 거실, 주방과 욕실, 발코니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층수는 총 8층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네, 이번에 구로동으로 와봤는데요. 지역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황스인베스트의 정주성 과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스인베스트 정주성입니다. 자, 지하철은 서울에서 정말 중요한 교통수단이죠. 부동산 가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역세권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인데요. 자, 오늘은 구로역 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구로역 인근에 위치한 오피스텔과 또 다세대 주택까지 함께 있는 건물입니다. 핵심 사항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추천 포인트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교통입니다. 6호선 구로역이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구로역을 이용해서 신도림역과 영등포역, 그리고 영등포 구청역과 여의도역, 그 외에 용산역과 서울역 등으로 진출입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생활 인프라죠. 구로 초등학교 및 6곳에 되는 학군이 모두 도보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한 곳에 밀집되어 있어 학군 또한 역시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로경찰서와 구로구청, 그리고 대학병원인 고대병원과 남구로시장, 그리고 쇼핑센터와 대형 할인마트, 백화점 등 다양한 인프라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 호재입니다. 아파트 주택 재건축과 구로 차량기지 이전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벨리 지스케어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자, 거기다가 구로 신도림 역세권의 지구 단위 계획까지도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잠시 후에 이 추천 포인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선 구로역과 6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1호선이다 보니까 뭐 영등포나 용산 또 여의도 등과 같은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참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입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네, 바로 입지 분석 또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곳이 물건지입니다. 자, 이 물건지에서 구로역이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자, 이 구로역 같은 경우에는 인천 방면과 수원 천안 방면을 환승하는 대표적인 환승역으로도 유명하죠. 자, 이 역을 이용해 이 신도림은 약 2분 거리, 그리고 영등포역은 약 4분 거리, 여의도는 약 17분, 그리고 용산은 약 15분으로 정말 빠르게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도림 같은 경우에는 2호선으로 환승이 편리하고요. 그 디큐브시티 너무나도 유명하죠. 디큐브시티 또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등포와 여의도, 그리고 용산까지 이 업무 지역의 이 직장인들의 직주 근접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고속터미널역과 사당역은 30분이 채 걸리지 않는 시간으로 어렵지 않게 강남권으로도 진입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구로하면 이 디지털 단지가 유명하죠. 약 15만 명의 근로자가 이곳에 일터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 약 12분과 약 4분으로 직주 근접성이 매우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 입지도 바로 보시죠. 초중고 모두 6곳이 10분, 도보로 1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큐브시티와 대형 할인마트, 테크노마트까지도 자차로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고대병원까지도 근접해 있기 때문에 병원 인프라 또한 누리실 수가 있겠고요. 자, 종합해 봤을 때 이 사통팔달 교통의 입지와 그리고 다양한 이 편의시설들까지 가지고 있는 이 구로동입니다. 앞으로의 개발 호재들을 비추어 봤을 때 이곳의 미래 가치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주 근접이 참 훌륭한 곳입니다. 이외에도 편의시설이 참 잘 갖춰져 있다고 하셨는데요. 건물 내부 모습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건물 특징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총 층수는 8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대수는 2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 같은 경우에는 방 2개와 거실, 주방, 화장실, 발코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곳은 오피스텔은 3층과 4층으로 그리고 5층부터 8층까지는 주택으로 이 두 가지 등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타입 같은 경우에는 A타입과 B타입 이 두 가지 구조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상가 같은 경우는 1층과 2층으로 이 병원 임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병원 임대가 되면 건물은 깨끗하게 관리가 되겠죠. 이곳의 실입주자들도 깨끗하게 건물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 모습은 이렇게 지금 보시는 이것이 거실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쾌적한 화장실과 넓은 주방, 그리고 안방과
작은 방 그리고 발코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방 같은 경우에는 대형 냉장고가 들어갈 자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주방 공간이 넉넉하다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교통 입지와 그리고 주변 입지 그리고 건물 특징과 내부 모습까지 만나보았습니다. 네, 건물 모습 만나보셨습니다. 자, 구로동은요, 최근에 주거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동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앞으로 호재들도 좀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네, 호재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의 키워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이 지벨리 지스퀘어의 건립, 그리고 구로 차량기지 이전과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변경까지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서부간선도로입니다. 자, 현재 서부간선도로는 이 도심 고속도로 중에서도 아주 극심한 교통 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구간으로 아주 유명하죠. 이 구간에 정말 빠른 교통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성산대교 남단부터 이 금천까지 약 10.3km 구간을 지하화한다는 이 사업이 지금 착공에 이미 들어가 있고요. 완공 시에는 빠른 교통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 지상부에는 이미 14만 8천 제곱미터의 이 개발 부지가 이미 확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이제 뭐 공원과 각종 문화시설 그리고 뭐 주거 공간도 들어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구로동의 인프라 또한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변경입니다. 자, 이 구로역은 과거에는 이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노후된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어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변경이 되었죠. 지금은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개발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가까운 예로는 이 신도림역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신도림역 같은 경우에도 1990년대 중후반까지도 이 구로역과 뭐 다를 것 없이 이 노후된 건물로 낙후되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이 되고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뭐 디큐브시티와 같은 그런 비슷한 고층 건물들로 이 상업이 많이 활성화가 되었죠. 그래서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로역 또한 신도림역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이 재정비를 통해 이 상업의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지벨리 지스퀘어 건립입니다. 지하 7층부터 지상 39층에 정말 어마어마한 대형 빌딩이 들어서는 건데요. 모두 아시다시피 넷마블 게임 대형 회사입니다. 이 대형 회사가 본사가 이곳으로 이전을 하고요. 이 사업비만 해도 3,974억 원에 정말 4천억 원에 육박하는 사업비가 투입이 됩니다. 원래 입주는 2019년에서 9월에 예정이었으나 공사가 좀 다소 늦어진 관계로 20년 9월을 목표로 지금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스퀘어는 이 업무 공간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센터와 이 컨벤션 센터 그리고 신생 벤처기업 그리고 지벨리 입주 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 시설들이 들어서 온다고 합니다. 약 5천여 명의 근로자가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뭐 가족들까지 포함한다면 그보다도 훨씬 많은 인구가 이 구로동으로 유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지는 과거 정수장 시설로 공공부지에 들어서는 만큼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공익시설도 배치한다고 합니다. 이 뭐 스포츠센터, 뭐 박물관, 그리고 부지 면적의 71%에 달하는 공원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 여가 또한 더욱더 뭐 향상될 것으로, 뭐 상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구로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구로 차량기지 이전은 사실 2005년부터 나왔던 사업안인데요. 계속 지금까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뭐 뉴스나 각종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죠. 자, 25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부지를 이 광명 노은사동으로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노은사동으로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자, 광명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 노은사동에서 구로까지 이 5정거장을 이 신설을 해주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 국토부는 그렇게는 조금 힘들고 3정거장으로 좀 축소를 하겠다라고 지금 현재 밀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완만한 협상으로 이 사업이 이 노은사동으로 확실히 이전을 하게 된다면 이 25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개발 부지를 확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곳에 여러 가지 상업시설과 주거 공간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도 뭐 매우 우수하지만 이 구로동의 뭐 미래 가치는 더욱더 할 것 없이 높은 기대 상승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통뿐만이 아니라 이 노후 건물 정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로동의 오피스텔과 주택 가격 정보 어떻게 될까요? 네. 자, 궁금하실 텐데요. 매매 금액은 오피스텔과 이 다세대 주택은
2억 5,900만 원, 그리고 다세대는 2억 6,200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는 보증금이 2억 4천만 원, 그리고 다세대 주택 또한 역시 2억 4천만 원을 예상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투자는 1,900만 원을 예상해 보실 수가 있겠고, 다세대는 2,200만 원을 예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좀 보수적으로 보증금을 지금 설정을 해놨는데요. 지금 현재 2억 5천만 원에도 계약이 되고 있다고 하니 2억 5천만 원의 보증금을 받게 된다면 실투자 오피스텔은 900만 원, 다세대 주택은 1,200만 원을 예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수홍 과장과 구로동의 오피스텔과 주택 정보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오늘도 역시 아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저희 알부자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